안녕하세요. 화용 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고기능 ASD 아동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안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이 주제를 그러면 언어재활사는 어떻게 언어 개별 수업과 사회성 그룹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언어 개별 수업 때 함께 활용했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함께 적으면서 썼던 자료예요. 이 친구는 고기능 ASD 아동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담화를 일관성 있게 한 주제로 끌고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가 듣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영상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친구의 의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티니핑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것을 저에게 전해주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피드백을 진행을 하는데요. 함께 아동도 함께 보고요. 찍고 난 후에 자신이 처음에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티니핑에 대한 묘사로 갔다가 다시 저에게 좋아하는 티니핑을 물어보기도 했다가 계속 주제가 이탈되는 현상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 비디오를 이제 재생했다가 정지했다가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보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이 친구는 좋음의 어려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음 훈련도 함께 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한 문장씩 이렇게 전사를 하면서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문장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가? 아니면 갑자기 너무 엉뚱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이렇게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하면서 적어갑니다. 지금 이것도 한 10문장 내외의 글일 텐데요.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고 이런 과정도 다 비디오로 남기고요. 후에는 이제 보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제 저에게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도 또한 비디오 피드백으로 기록을 하고 처음 영상과 마지막 영상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발화가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제를 이탈하는 버릇이 있구나.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던 거는 좀 엉뚱한 얘기였구나를 본인이 알아채고 조심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치료실 밖에 나가서도 조금 더 주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 친구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수십 회기는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사실 어떤 언어적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어른들도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도 굉장히 열심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만큼은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티니핑이 됐던지 포켓몬이 됐던지 로블록스가 됐던지 아동이 현재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로 선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언어재활사 선생님들께서 개별 언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첨삭하면서 전사하면서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요, 제가 그룹 수업 때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인데요. 이 활동의 제목은 내 빵은 네가 만들어줘 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3명이 진행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이 아주 활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빵을 만드는데요. 자신의 빵은 자신이 만들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다 그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접시 위에 빵을 올리는 것, 잼을 어떻게 바를 것인지도 다 친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제가 그 맥락을 그냥 조성을 한 거거든요. 보면 친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접시 위에 빵 놔줘. 그리고 포스틱 2개 놔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발화를 게시를 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그냥 들은 대로 툭툭 놓거든요.
그럼 또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교하고 세밀하게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밑지로 눈을 만들 거라서 눈 위치에다가 밑지를 하나씩 놔주고 그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눈썹을 만들 거니까 그 위에 가로로 하나씩 놔줘. 그렇게 했어? 확인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하게 되죠.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혼잣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혼잣말들이 있었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진짜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할 때 한 친구는 막 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 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벌칙을 줍니다. 그렇게 원하는 재료를 하나씩 빼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지지도 못하고 마음은 급한데 정확하게 발화를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 활동은요, 굉장히 방법도 간단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성 그룹 수업에서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빵을 만들었죠.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는 되는 것이 아니라요. 꼭 소감 나누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했을 때 친구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과자를 빵 위에 놓아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내가 자세하게 말해주니까 친구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와 저렇게 말할 때 뭐가 달랐는지를 정확하게 소감을 나누고 이 활동을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소감을 이렇게 글로 적어보는 것도 정말 좋겠죠. 그래서 아동들의 개별 파일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들고 가서 냉장고에 붙여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은 뭐 주말이나 시간이 되실 때에 부모님과 아동들이 함께 해봐도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요, 제가 이렇게 그 첫 번째 주제를 어떻게 수업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